기유 음식이라도 불여 물식하라. 약등 미미여든 귀헌 부모하라. 의복 수학이나 여지 필착하라. 그 다음 페이지까지 읽겠습니다. 음식 수염이나 여지 필식하라. 부모 무의엇이든 무사아이하며 부모 무식이엇이든 무사아식하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처음에 기유 음식이라도 여지 불식하라 라고 했습니다. 기자는 뭐 그릇이라는 뜻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물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그릇이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유자 또는 무자 앞에 나오는 글자는 우리말로 옮길 때 어디에라고 옮기면 우리말에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서 기유하면 그릇 기자가 있으니까 그릇에 라고 그렇게 옮기겠습니다. 그릇에 그 다음에 이유 있다라는 뜻이고 음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쓰는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음식이 있다면 그릇에 음식이 담겨 있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릇에 음식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문장은 그릇에 음식이 담겨 있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불여 물식하라 라는 말을 먼저 번역하면 여자는 무슨 뜻입니까? 주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불자가 붙어 있으니까 주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 물식은 물자가 뭐뭐 하지 말라라는 뜻이고 식자가 먹을 식자니까 물식은 먹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불여 물식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주지 않으면 먹지 말라. 주지 않는다의 주체는 부모겠고요. 그 다음에 먹는 주체는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그 존칭이 약간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시지 않으면 먹지 말라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전체 하나의 문장이 되니까 문장의 말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유 음식이라도 라는 토가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뭐뭐 한다고 하더라도의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릇에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시지 않으면 먹지 말라 합니다. 음식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먹으라라고 주지 않으면 먹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건의를 받아들여서 일단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장 자체는 한문에서 불여 물식이라는 말은 굉장히 짧은 문장이긴 한데 부정과 부정의 문장이 겹치게 되면 앞의 문장이 가정문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여,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물식, 뭐 먹지 말라 하지만 이건 부정입니다. 뭐 불식이라든지 물식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여 물식은 짧지만 앞에 게 어떻게 갔습니까? 가정문으로 갔습니다. 이게 부정이 두 개가 겹쳐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지 않으면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먹지 말라 또는 먹지 않는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비슷한 용례를 보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얘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얘기는 책 이름이고요. 보통 이렇게 쓰면 이제 요 뒤에 부분은 출전을 나타냅니다. 어디에서 나왔다라는 출처를 나타내는데 얘기라는 책에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얘기라는 책에 학기편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그 편에서 나온 말을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출처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앞에 거는 그 출처에 나오는 원문입니다. 옥불탁 불성기하고 인불학 부지돈이라 라는 말이 얘기에 나옵니다. 이 말은 옥은 탁자는 무슨 탁자입니까 저게? 우리 가공할 때 옥을 이제 원래는 원석에서 그걸 가공하기 위해서 다른 돌을 걷어내는 작업 쫄탁자입니다. 그래서 옥불탁 하면 일단 부정문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불성기 하면 기물을 이루지 못한다, 기물을 완성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부정문과 부정문 두 개가 나란히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앞에 문장이 가정문으로 가는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옥은 쪼지 않으면 이라는 말이 전체가 가정문으로 간 거죠. 부정문이고. 그 다음에 그릇을 이루지 못한다, 기물을 이루지 못한다 라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바로 나오는 말이 인불학 부지돈이라 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불학, 배우지 않는다,
부지도 도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앞에 문장도 가정문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한문에서 많은 경우에 가정문이라는 어떤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한문에서 가정문을 표시하는 글자들은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약, 만약, 그 다음에 뭐뭐 한다면 이런 표시가 들어가면 가정문이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표시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도 가정문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다 부정문으로 만들어서 그럴 경우에 앞에 문장이 가정문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예고요. 그게 옥불탁 불성기하고 인부락 부지돈이라라는 요 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 그다음에 우리 나온 이 문장에도 불여 물식도 그것과 거의 유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시지 않으면 먹지 말아라 라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이해하셨습니까? 네. 예. 어떤 장치가 없더라도 가정문이 두 개가 나란히 왔을 때 앞에 문장이 가정문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릇에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지 않으면 먹지 말아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약등미미어든 귀헌분모하라. 역시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만약이라는 말이 이제는 여기에 등장했습니다. 약자 만약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뭐와 같다라는 뜻도 되고 뭐뭐처럼이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용법이 만약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득자 얻는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뭘 얻느냐 하면 미미를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미자, 아름다울 미자인데 다양한 범위에서 다 쓰입니다. 사람의 생김새가 아름다운 것도 미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행동 거지가 훌륭한 것도 미자를 쓰고요. 음식이 맛있는 것도 미자를 쓰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좋다라는 의미, 훌륭하다라는 의미에서는 이 미자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자, 뒤에 나오는 미자는 만미자죠. 이거 맛이 좋다라는 음식의 뜻으로도 그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미미 자체가 단어로도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미하면 맛있는 음식을 뜻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만약 맛있는 음식을 얻는다. 만약자가 들어가면 뭐뭐 한다면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여기서는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 맛있는 음식을 얻는다면 귀헌부모하라. 귀자 돌아갈 귀자, 그 다음에 헌자 바칠 헌자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번역하면 되겠습니까? 만약 바깥에서 누군가로부터 또는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내가 가지게 된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다 먹어버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바쳐라 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바치라는 말이냐면 부모에게 바쳐라 라는 말이죠. 바치다 라는 말을 쓰면 조금 어감이 별로 안 좋은 느낌이 좀 듭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려라 라고 의미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맛있는 음식을 얻는다면 돌아가서 부모님께 드려라 라는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거 약자, 만약의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복, 수학이나 여지 필차가라. 의복, 옷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옷은 그 다음에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한문에서 많이 쓰이는 허사입니다. 비록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뭐뭐 한다고 하더라도의 뜻으로 쓰이죠. 그 뭐뭐 한다고 하더라도가 긴 경우도 있고 여기처럼 아주 한 글자로 짧게 그렇게 들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짧은 거죠. 의복, 옷이, 비록, 안 좋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악하다라는 의미겠죠. 나쁘다고 하더라도 안 좋은 옷이다라고 하더라도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옷이 비록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지 필착하랍니다. 여자 역시 줄여자죠. 그 다음에 여자는 지자는 그것을 이란 뜻이죠. 그것을 주시면 이란 뜻입니다. 주시면 필착하라 반드시 착자. 그 글을 쓰다라고 할 때는 저라고 하고 또 드러나다 할 때도 저라고 발음을 하지만 입다라고 할 때는 착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글자는 같이 쓰지만 의미가 두 개가 따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시면 반드시 착 입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거 입기 싫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옷을 주시면 반드시 입도록 하라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자꾸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반드시 필자 앞에는 뭐뭐 한다 면의 글자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뭐 하면 반드시 뭐뭐 하라 우리말로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한문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앞에 상황 자체가 가정의 상황으로 가고 가정의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뭐뭐 하라 라는 뜻으로 쓸 때도 그 필자 앞에가 뭐뭐 하면의 뜻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복이 비록 나쁘다고는 하더라도 그것을 주시면 반드시 입어라 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것, 한문에서 부정문이 두 개가 겹치게 되면 앞에 문장이 가정문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100%는 아닙니다. 많다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약자가 만약의 뜻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절에 나온 비록 숫자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뒤에 문장은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식, 수염이나 여지, 필식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번역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음식이 숫자, 비록, 염자는 무슨 염자냐 하면 싫어할 염자입니다. 원래 염자가 가지고 있는 뜻은 실컷 먹다라는 뜻입니다. 실컷 먹을 염자고요. 실컷 먹으니까 우리 뭐 너무 많이 먹어서 물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해서 물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물리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나올 수 있냐면 싫어한다라는 의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컷 먹다, 그 다음에 물리다, 싫어하다, 문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음식이 비록 싫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먹어서 싫다고 하더라도 여지 필시가라. 그것을 주시면 이 되겠죠. 그것을 주시면 반드시 먹으라. 먹을 식자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앞에 거하고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 무이어시든 무사아이하며 했습니다. 근데 역시 무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 앞에 문장은 어떻게 번역하면 좋다고 했습니까? 어디에 또는 누구에게라는 말로 우리말로 옮기면 좋습니다. 부모님에게로 옮기겠습니다. 부모님께 옷이 없다면입니다. 부모님에게 입을 만한 좋은 옷이 없다면 무자는 말물자의 의미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안 입을 자의 의미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없을 무자의 의미로도 쓰이고요. 다 통용됩니다. 문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부정, 뭐뭐 하지 말라라는 금지를 나타내거나 부정을 나타낼 때 이 무자를 써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하고 사자가 생각하다라는 뜻이니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지금까지 쭉 흘러오는 걸로 보면 자식들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쪽으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물자의 의미, 요 글자의 의미로 말물자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사하면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이 되죠. 그 다음에 생각하다니까 무엇을 이라는 말이 와야 되겠죠. 뭘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의를 생각하지 말라. 아의는 여기서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나자에 오드자니까 나의 옷입니다. 나의 옷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에게 입고 다닐 만한 좋은 옷이 없다면 내 옷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옷보다도 부모님의 옷을 먼저 생각하라 라는 그런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그래서 무자, 말물자의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 무식이여시든 무사아식하라. 이건 똑같은 형태죠. 부모님에게 식자 음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음식이 없다면이 되는 거죠. 무사아식하라. 나의 음식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 무이여시든 무사아이하며 부모 무식이여시든 무사아식하라. 이것도 어떤 형태의 문장이 확장된 걸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앞에 것도 부정이고요. 뒤에 것도 부정이나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장 전체가 다 앞에 문장이 가정문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가 그대로 여기서도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옷이 없다. 나의 옷을 생각하지 말아라. 앞에 문장이 가정문으로 가서 부모님에게 옷이 없다면 나의 옷을 생각하지 말아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에게 음식이 없다면 나의 음식을 생각하지 말아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한문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고 계시고요.
나중에 다른 문장을 대했을 때, 아, 이거 내가 들었던 건데 하고 자꾸 이제 적용을 시켜 보시면 그것이 이제 그 문법의 기능이 내게 된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허사의 어떤 그 사전을 만들고 계시다면 하나씩 이렇게 추가해서 작성을 해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기유 음식이라도 불여 물식하라. 약등 미미여든 귀헌 부모하라. 의복 수학이나 여지 필착하라. 음식 수염이나 여지 필식하라. 부모 무이엇이든 무사아이하며 부모 무식이엇이든 무사아식하라. 예, 그 밑에 내용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안 어려우시죠? 예, 글자도 어려운 글자가 없고 이거는 어린애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쉽게 이렇게 편집을 했다. 그래서 우리도 쉽게 배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한 페이지 다시 읽겠습니다. 신체 발부를 물에 물상하라. 의복 대화를 물실 물렬하라. 부모 애지엇이든 희물망하라. 부모 책지엇이든 반성물언하라. 물등 고수하라. 부모 우지신이라. 무령시면하라. 부모 염지신이라. 예, 신체 발부를 물회 물상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고 들었던 기억나지 않습니까?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불감해상이 효지시하라. 이것도 제가 하나 적어봤습니다. 신체 발부를 수지 부모니 불감해상이 효지시하라. 여기 효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신체 발부라는 말 제일 앞에 나온 말이 우리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물회 물상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회 물상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물회 물상 여기에 글자가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해상 효지시야 이 문장을 여기에 네 글자로 다시 가공을 해서 여기에 집어넣은 형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신체 발부 신체는 우리의 몸이고요. 발은 뭐 머리카락을 말하고 부는 피부입니다. 살갗을 말하는 거니까 이건 다 우리의 몸뚱아리를 말하는 겁니다. 나의 몸은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나의 몸은 수지 부모 숫자 받을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자는 그것을 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부모는 누구누구에게란 뜻입니다. 어떻게 번역하면 되겠습니까? 부모님에게 그것을 받았으니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것은 무엇을 받는 말입니까? 대명사로 쓰였는데 신체 발부를 받는 말이죠. 그래서 신체 발부는 부모님에게 그것을 내가 받았으니 불감회상이 감자는 감히 라는 뜻이고 감히 뭐뭐 하지 않는 것이 불감입니다. 뭐 하지 않습니까? 회자는 훼손하다. 그 다음에 상자는 다치게 하다. 손상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감히 훼손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이게 이제 전체 주어가 되는 거죠. 효지시하라. 효도의 시작이다. 효도의 처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 몸을 태어날 때 받은 그 몸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 아프지 않고 다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의 그 효도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효경에 나오는 말인데 여기 우리 사자수학에서는 신체 발부를 물에 물상하라라는 말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은 잘 안 지켜지죠. 부모님이 나서가지고 돈 줘가지고 병원에 가서 자꾸 바꾸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세대가 많이 변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의 그 의미는 작게 보자면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다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 몸에다가 직접 형벌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낙인을 찍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왜 다리를 잘라가지고 하는 그런 형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큰 죄를 지어가지고 몸을 훼손시키지 말라라는 그 의미까지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범위를 확장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 출처가 이제 효경에 나왔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다시 그럼 문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신체 발부를 물회물상하랍니다. 신체 발부, 우리의 몸은 물회물상하라. 훼손하지도 말고, 이건 하나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물자가 붙었죠. 그 다음에 손상시키지도 말라, 다치게 하지도 말아라.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가 보통 이제 서술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형태가 이제 일반적인 한문의 형태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회자나 상자가 다 목적어를 뒤에 요구하는데 그 목적어가 강조되어서 앞으로 나간 형태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서술어 앞으로 나가는 형태는 뭐 숱하게 많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내는 것이 그 한문의 글쓰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의복 대화를 물실물렬하라. 이건 똑같죠? 형태가 똑같습니다. 의복은 옷이고요. 대자는 뭡니까? 허리띠. 그 다음에 화자는 신을 말합니다. 신화자인데 부수가 지금 무슨 부수로 되어 있습니까? 가죽 혁자의 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죽신을 보통 이제 의미할 때 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뭐 옛날에 뭐 신발 만드는 집을 제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발 만드는 걸 만들제자에 이 신화자를 써가지고 제화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복과 그 다음에 내가 몸에 차는 허리띠와 그 다음에 신발은 물실물렬하라. 잊어버리지도 말고, 그 다음에 열자, 찢을 열자죠. 찢지도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뭐 하여튼 간수를 잘하라 라는 그런 뜻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른 거 사주시겠지 하고 빨리 이렇게 훼손시키는 뭐 그런 것도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머니한테 저도 들었는데, 어머니가 그 검정 고무신 하나 얻어 신었는데 그거 저기 물가에 가서 놀다가 떠내려가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면서 펑펑 울었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여기에 뭐 비슷한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 경우로 보면 어릴 때 저는 그때 신발이 나이키 신발이 신고 싶었는데 엄마가 맨날 나이스 신발만 사줬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스 신발을 빨리 없애야 나이키가 올 것 같아가지고 그거 막 땅에 이렇게 문지르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의복 대화를 물실물렬하라 그런 뜻이었고요. 뭐 위에 신체 발부의 문장과 똑같은 형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 애지어시든 희 물망하라. 그 뒤에 문장까지 같이 보면 부모 책지어시든 반성 물언하라. 이것도 원래 이제 한 세트로 가는 그 문장입니다. 부모 애지어시든 어떻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께서, 그 다음에 애자 사랑할 애자죠. 그 다음에 지자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그러면 부모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사랑하신다 라는 뜻이죠. 부모님께서 그것을 사랑하신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희물망하라는 어떻게 번역하면 되겠습니까? 희자 기뻐하다, 기쁘게 생각하다 라는 뜻이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말유리자 한번 나왔었죠. 앞말과 뒷말을 이어주는데 기본적으로는 말과 말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말유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 나온 것이 기쁠 희자지만 이 기쁠 희자 자체가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이자가 있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기쁘게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되는 거죠. 기뻐하라, 기쁘게 생각하라, 이 그리고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옮길 때는 기뻐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물망하라, 잊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에서 핵심은 갈지자가 무엇을 받는 말인지를 우리가 유추해내는 것이 이 문장을 풀이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면, 그죠? 이 자식을 받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갈지자는 대명사인데 사람을 받을 수도 있고 사물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사람을 받을 때는 1인칭, 2인칭, 3인칭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1인칭을 받았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기쁘게 생각하고 잊지 말아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갈지자가 1인칭 대명사로도 1인칭 대명사를 받는 말로도 그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뒤에 거는 똑같죠. 부모 책지어시는 책자 꾸짖을 책자입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꾸짖으신다면입니다. 나를 꾸짖으시면
반성물어나라. 반성은 뭐 굳이 번역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반성하고라는 말이에요. 반자 돌이켜볼 반자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 살필 성자죠. 돌이켜서 살펴보고 나한테 뭔가 잘못이 있지는 않은가, 부모님이 왜 나를 꾸짖는가 돌이켜 살펴보고서 원망하지 말라. 그건 다 내 잘못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꾸짖으시니까 원망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물등 고수하라 부모 우지신이라 무령심연하라 부모 염지신이라. 물등 올라가지 말라 라는 뜻이죠. 등자가 오를 등자니까 올라가지 말라. 어디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높은 나무죠. 고수입니다. 높은 나무에 올라가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일단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뒤에 나온 형태로 지금까지 보던 형태와 약간 다르지만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 우지신이라 부모님께서 그것을 걱정하신다. 여기서는 지자가 그것을 받는 대명사로 보는 게 제일 낫겠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앞에서 찾으면 원문으로 표현하면 등 고수가 됩니다. 부모님께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는 그것을 걱정하신다. 그리고 거기에 담긴 의미는 떨어질까 걱정하신다라는 말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뒤에 거 무령심연하라. 글자만 알면 번역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자가 헤엄치다 라는 뜻이죠. 헤엄치지 말라, 수영하지 말라, 물놀이 하지 말라 라는 뜻이죠. 심연하면 깊을 심자에 연못, 연자죠. 깊은 연못에서 수영하지 말라. 부모 염지신이라. 부모님께서 그것을 깊은 연못에서 수영하는 그것을 염자 염려하신다. 생각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우리 염려라는 말에서 여자가 걱정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염려하신다, 걱정하신다도 다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번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체 발부를 물에 물상하라. 의복 대화를 물실 물렬하라. 부모 애지어시든 희 물망하라. 부모 책지어시든 반성 물언하라. 물등 고수하라 부모 우지신이라. 무령심연하라 부모 염지신이라.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물여인투하라. 부모 불안이신이라. 예. 실당 유진이여든 상필 쇠소하라. 사필 품행하고 무감 자전하라. 일기 부모면 기죄 여산이니라. 설리구수는 맹종지 효용 부빙등리는 왕상지 효원이라. 예. 우리 저 뒤에 저기 그 학생 교재 없어요 오늘? 교재 안 갖고 왔어요? 밖에 가서 그 빌려달라고 하면 잠깐 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빌려서 오늘 하루 보세요. 그냥 그 교재 없이 앉아 있으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빌려달라고 하세요. 그럼 금방 빌려줍니다. 예? 아 그러게요. 동생은 원래 잘 안 옵니다. 형이 형 말을 잘 안 들어서. 예. 자, 이제 보면 물자가 뭐뭐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계속 나왔던 거는 봤고요. 그 다음에 여인투. 제가 읽을 때 보통 네 글자는 두 글자 리듬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 부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 무려인투라고 읽지 않고요. 물여인투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하나의 의미 달라고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무조건 네 글자면 두 글자로 읽지 마시고요. 이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 걸 보면 저 사람이 한문을 그래도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의미 달라고 읽었습니다. 물자 뭐뭐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자는 지금까지는 무슨 뜻으로 쓰였습니까? 주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허사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여자가 무슨 의미로 쓰이느냐 하면 누구누구와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이렇게 쓰이면 뭐뭐와
또는 누구누구와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뭐 이것과 저것 할 때 그 중간에 and의 의미, 영어로 치면 and의 의미도 이 여자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와 뭐뭐 한다 할 때는 영어의 with라는 그 뜻을 가지기도 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가는 문맥에 따라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물자 하지 말라 여인 다른 사람과입니다. 인자는 남이죠. 다른 사람입니다. 한문에서 이 인자는 다른 사람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그 다음에 투자는 싸울 투자죠.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지 말아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첫 시간에 한문은 문장의 순서가 바뀌면 글자의 배치가 바뀌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 이유가 우리말의 조사에 해당하는 글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말의 조사에 해당하는 글자가 붙어 있으면 순서를 조금 바꿔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러면 이 문장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여인 물투하라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여인이 앞으로 나가더라도 여자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누구누구와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아라 라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라라는 이런 식으로도 문장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남과 다른 싸우지 말라. 여자가 이 기능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주다, 편들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와 해서 그 누구누구가 뒤에 나와서 붙어서 뭐뭐와라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일종의 전치사 기능을 하는 것, 그 기능이 이 여자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싸우지 말라고 했냐면 부모 불안이시니라 부모님께서 불안해하신다. 한자 편안하게 여기다죠. 편안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마음이 불편하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당 유진이어든 상필세소하라입니다. 실, 방실자고 당, 집당자입니다. 실당은 집이나 방을 뜻하는 말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과 집 또는 뭐 당자가 마루란 뜻도 있으니까 마루란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방과 마루에 그 유자가 있으니까 어디에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일단 방과 마루에 진짜 먼지 진짜죠. 먼지가 있다라는 뜻이고 상필세소하랍니다. 항상 그 다음에 필자 반드시 그 다음에 쇠자는 조금 어려운 글자인데 앞에 물숫자가 없으면 아름다울 려가 되고요. 앞에 물숫자가 붙으면 발음이 쇠가 됩니다. 그리고 물 뿌릴 쇠자입니다. 그 다음에 소자는 빗자루로 바닥을 쓸 소자죠. 우리 청소하다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쇠소라는 말은 지금은 뭐 별로 그런 경우 그냥 청소기 돌리면 되지만 예전에 마당 쓸 때 먼지 나지 말라고 물을 먼저 뿌리지 않습니까? 뿌리고 나서 마당을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쇠소의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반드시 물 뿌려서 물 뿌리고서 청소하라, 쓸어라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이 문장을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반드시 필자 앞에는 뭐뭐 한다, 면의 뜻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었죠. 이것도 그런 형태입니다. 집에 먼지가 일단 실당을 제가 집이라고 하겠습니다. 방에 먼지가 있다, 면이 되는 겁니다. 필자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상자는 부사입니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필자 앞에 뭐뭐 한다, 면으로 간 형태라고 그렇게 의미를 확장해서 그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집에 먼지가 있다면 항상 반드시 물 뿌려서 청소를 하라라는 말입니다. 세소하고 그 다음에 같이 붙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세소응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게 논어에도 그대로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어린이들이 제일 먼저 익혀서 배워야 될 것, 먼지 있으면 방 닦고 청소하는 겁니다. 그게 세소고요. 그 다음에 응대는 손님이 찾아왔을 때 나가서 대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른이 물었을 때 대답하는 겁니다. 그걸 합해가지고 세소응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논어에 나오는 구절이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린 학생들이 배워야 될 제일 중요한 덕목에 해당하는 말로 그렇게 논어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소 나오면 응대까지 같이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반드시 물 뿌려서 청소하라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사필 품행하고 무감자전하랍니다. 사, 일은, 필, 반드시, 품자는 여쭈다, 윗사람에게 아르다라는 뜻입니다. 여쭈어 보고서 행하라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해야 될 일이 있었을 때 그 일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 윗사람에게 여쭈어보고 행하라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사필품행하고 일은 반드시 여쭈어서 행하고 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나온 사자는 일을 할 때는 이라고 해도 됩니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여쭈어보고서 행하고, 그 다음에 무감자전하라. 없을 무자는 말물자의 뜻과 통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없을 무자도 말물자의 뜻으로 여기서는 통용해서 쓰인 걸로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자 하지 말라라는 뜻이 되는 거죠. 무자. 그 다음에 감자전. 감자는 아까 나왔습니다. 감히, 함부로라는 그런 뜻이고요. 자전. 그 다음에 스스로. 그 다음에 전자는 아주 좋은 뜻으로도 쓰이고요. 아주 나쁜 뜻으로도 쓰입니다. 좋은 뜻으로 쓰일 때는 정신을 집중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전자, 오로지 할 전자입니다. 정신을 한 곳으로 완전히 집중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오로지 하다라는 뜻인데 내 멋대로, 제 멋대로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멋대로 하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쓰였습니다. 앞에 자자가 있는 걸로 봐서 더 분명하죠. 자전 옆에 설명도 나와 있죠. 자기 뜻대로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제 멋대로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윗사람에게 여쭈어보고 하고 행하고 감히 제 멋대로 하지 말라 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자자하고 전자는 붙어서 단어처럼 이렇게 가는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일기 부모면 기죄 여산이니라 합니다. 일기, 일자 한 번, 일자 한일자니까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한 번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자, 속일 기자입니다. 우리 사기친다 할 때 그 속일 기자로 쓰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죠. 속이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부모님을 속인다라는 말이 되겠죠. 한 번 부모를 속인다라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기죄 여산이랍니다. 그 죄입니다. 한 번 부모를 속인 그 기자 역시 대명사입니다. 그 죄는 여산, 산과 같다가 되는 거죠. 여자가 뭐뭐와 같다라는 뜻이 되니까요. 그러면 이 문장은 이제 말을 만들면 앞에 게 가정문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 말이 될 겁니다. 한 번 부모를 속이며 그 죄가 산과 같다. 그 죄는 산과 같다. 그리고 이 한일자를 조금 더 강조해서 번역하면 한 번이라도 부모님을 속이게 된다면 그 죄는 산과 같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사실이라면 이 산에 깔려 죽을 사람,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자 한일자 한 번이라도라는 그런 뜻으로도 다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부모를 속이면 그 죄는, 그 부모를 속인 그 죄는 산과 같다. 산처럼 크다라는 그런 말이요. 여기서는 이제 여자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여자는 나중에 가면 만약이란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설리구수는 맹종지 효요 부빙등리는 왕상지 효원이라 합니다. 설리, 설자 눈설자의 리자는 무슨 리자입니까? 속, 안 리자죠. 이 글자는 그 앞에 오디자에 마을리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을리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요 글자는 어떻게 나왔냐면 오디자는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리자 위에 오디자가 이렇게 분산해서 배치되어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같은 글자입니다. 같은 글자인데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체자라고 합니다. 글자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생김새만 조금 다르게 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자에서는 이체자라고 하는데 한자 이체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아주 쉬운 이체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같은 걸 다르게 표현하는 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나올 때마다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설리구순입니다. 눈속이 되는 거죠. 그럼 눈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자가 찾다, 구하다라는 뜻이고, 순자는 무슨 순자입니까? 죽순순자입니다. 대나무에서 막 자라나온 어린 대나무를 죽순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문장을 만들면 눈 속에서 죽순을 찾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맹종지효요라는 뜻입니다. 처음 한문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사람 이름을 번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는 맹종이 사람 이름입니다. 옆에 설명 있죠. 맹종 보면 중국 삼국시대 위초고라는 그 삼국시대 있죠. 오나라 때 사람입니다. 겨울에 어머니가 죽순을 먹고 싶다고 하여, 겨울에 어머니가 죽순을 먹고 싶다. 지금 같으면 24시간 마트 가면 언제 어느 때 가도 살 수 있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한겨울에는 대나무가 다 말라 있을 때니까 죽순이 없죠. 그런데 한겨울에 어머니가 죽순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대숲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저기 대나무 밭에 들어가 가지고 죽순을 찾지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어머니가 드시고 싶은데 먹고 하니까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이 눈물을 펑펑 흘리는 효도를 하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감흥을 내려서 땅속에서 죽순이 막 여기저기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를, 그래서 왜 어디 뭐 저기 담양이나 어디나 가면 맹종죽이라고 해서 그 대나무 품종으로 그렇게 이름 붙어 있는 대나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맹종의 효성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문장을 만들면 눈밭에서라고 하겠습니다. 눈 속에서니까 눈밭에서 죽순을 구한 것은, 이게 전체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맹종의 효성이고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냥 이 고사를 모르면 이거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한문에서 많이 쓰는 인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걸 고사라고 얘기합니다. 옛고자의 일사자입니다. 옛날에 어떤 있었던 일.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 뒤에 두 글자를 붙여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고사성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어 자체는 말을 이루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있었던 일이 그것이 짧게 하나의 말로 단어로 만들어졌다. 보통 그걸 이제 네 글자로 만드는 게 한문에서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는 뭐 사자성어라는 말로도 그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고사성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고사를 모르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은 이 고사를 환하게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배운 어린 학생들은 고사를 몰랐지만 이 구절을 배움을 통해서 이 고사를 하나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능을 해주기 위해서 옛날 효도의 대명사 하면 이 맹종이 굉장히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이 고사도 아무렇게나 막 갖다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하자면 사회적인 어떤 약속 또는 보편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으면 그 책에 나오는 내용에서 가져와야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옛날 일이라고 해서 내가 어렸을 때 했던 일, 이런 것들은 고사로 가져와 봐야 남들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읽을 법한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사회적인 보편성을 얻은 그 내용 속에서 이 고사를 활용해야 진짜로 제대로 된 고사의 활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 공부를 기본적으로 논어맹자 대학중령부터 해야 되는 이유는 이 거기에 나오는 글자 내용들을 그냥 막 갖다 쓰거든요. 이거 너희들 다 읽었지? 그러니까 나 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읽으면 그걸 모르게 되는 겁니다. 모르면 지금은 이제 뭐 검색해서 찾지만 시간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서를 차근차근 밟아와야 된다라는 것도 이 고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사 자체는 한문에 있어서의 굉장한 매력입니다. 글자를 짧게 쓰면서도 많은 의미를 함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사가 가지고 있는 또 어떤 글쓰기 방식의 효과, 효능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종은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예. 그리고 어디 가서 이제 대밭에 가면 맹종죽이라는 이름을 보시게 되면 그 맹종이라고 이제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이 날 겁니다. 뒤에 것도 비슷합니다.
부빙등리는 왕상지 효니라. 일단 모르긴 하지만 왕상은 사람 이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앞에 맹종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자, 가를 부자입니다. 자르는 겁니다. 가르다라는 뜻이고 빙자는 얼음 빙자죠. 그래서 얼음을 가르다가 부빙이고요. 등리하면 얻을 득자에 리자는 무슨 리자입니까? 잉어 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얼음을 가르고서 잉어를 얻었다. 그러니까 앞에 문장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게 전체 주어가 되는 거죠. 얼음을 가르고서 잉어를 얻은 것은 왕상지 효원이라. 왕상의 효성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옆에 왕상 잠깐 보면 진나라 때 사람입니다. 겨울에 계모가 먹고 싶어 하는입니다. 친어머니도 아니고요.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다시 한번 혼인을 하셔가지고 다른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계모가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안 나옵니다만은 굉장히 많이 이 자식을 구박했습니다. 구박해가지고 괴롭히긴 했지만 그 계모가 겨울이 돼가지고 잉어 요리가 먹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 우리의 왕상 효자 왕상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잉어를 잡으러 강으로 나갔는데 한겨울이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얼음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어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 도구를 써가지고 뭐 구멍이라도 뚫어서 하겠지만 그렇게도 못하고 해서 잉어를 잡기 위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얼음이 녹아야 잉어를 잡을 수 있으니까 내 온몸으로 이 강물을 다 강의 얼음을 녹이리라 하고 옷을 발가벗고 얼음 위에서 뒹굽니다. 뒹구는 이유는 녹이기 위해서 뒹굽니다. 그러니까 또 하늘이 이 효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얼음이 녹아가지고 얼음 속에서 잉어가 막 뛰어 올랐다는 그 고사가 전해집니다. 이 고사를 알고 있으면 그지 그게 왕상이었지 라고 해서 이 의미가 확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음을 가르고 잉어를 얻은 것은 왕상의 효성이었다. 그 11페이지에 보면 여기 그림이 들어있죠. 그림이 들어보면 거기에 그 우리나라에서 나온 삼강행실도에 보면 왕상부빙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제일 그 그림에 뭐 이렇게 일화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거죠.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 지금 우통을 벗고 얼음을 깨가지고 지금 잉어 잡고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삼강에 해당하는 그 행실을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준 책들이 많았거든요.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잉어 리자는 또 어디에 많이 쓰입니까? 잉어 리자 나오면 공자의 아들 이름이 리였습니다. 공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리자로도 많이 쓰이니까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울여인투하라 부모 불안이시니라. 실당 유진이 얻은 상필 쇠소하라. 사필 품행하고 무감자전하라. 일기 부모면 기죄 여산이니라. 설리구수는 맹종지효요. 부빙등리는 왕상지효니라. 요 부분도 맹종지효, 왕상지효 하는 부분도 갈지자가 무엇 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말로 옮길 때는 의인데 한문으로 보자면 맹종의 효가 되고 왕상의 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문을 조금 배우셨으니까 맹종지효요라고 읽지 마시고요. 맹종지효요라고 해서 이 지자의 의미를 살려서 앞으로 붙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읽으면 훨씬 더 이제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읽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2글자씩 잘라서 읽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제 조금 읽고 나면 맹종지효요, 왕상지효니라 이렇게 읽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신능연이면 예급부모니라. 아신불연이면
욕급 부모니라. 예, 추원 법원하여 제사 필성하라. 비유 선조면 아신 갈생이리요. 사친 여차면 가위 효인이라. 불능 여차면 금수 무인이라. 예. 아신 능현이면 이제 중요한 글자 또 능자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인데요. 이거는 영어로 치면 조동사입니다. 뭐뭐 할 수 있다라는 can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조동사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본동사가 뒤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게 현자 현명하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어로 치면 뭐 조동사가 나오고 본동사에서 동사지만 사실은 서술어 기능으로 쓰일 수 있는 글자가 다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몸이 현자는 현명하다니까 내 몸이 현명할 수 있다면,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나의 몸이 능히 현명하다면, 능자를 살리면 그렇게 번역이 되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내 몸이, 우리가 이제 영어 번역하듯이 하면 현명할 수 있다면입니다. 내 몸으로 하는 행동이 현명할 수 있다면, 이런 식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현명할 수 있다면 예급 부모니라. 예자는 명예도 되고요. 또 뭐도 됩니까? 칭찬도 됩니다. 그 칭찬입니다. 내가 현명하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현명하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 칭찬이 급자는 어디에 미치다, 도달하다라는 뜻이죠. 어디에 도달한다는 겁니까? 부모에게 도달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훌륭하게 착한 행동하면 이제 네 집 자식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네 집 자식이냐라고 묻는 게 네 집 부모가 저렇게 잘 가르쳤을까 하는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칭찬이 부모님에게까지 미친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뒤에 거는 아신불현이면 욕급 부모니라 합니다. 내 몸이 불현, 이때는 이제 능자가 안 들어갔고 현명하다라는 말이죠. 사실은 이제 불능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네 글자를 맞추다 보니까 불자만 남기고 현자를 썼습니다. 내 몸이 현명하지 않다면입니다. 내 몸이 현명하지 않다면, 보통 이제 어질 현자로 많이 쓰는데 현명하다, 똑똑하다라는 뜻으로 훨씬 더 의미가 많이 쓰입니다. 내 몸이 현명하지 않다면 욕급 부모니라. 모욕이 부모님에게까지 미친다라는 말입니다. 말은 똑같습니다. 네 집 자식인지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네 집 자식인데 저 부모가 쟤를 저렇게 키웠어 까지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모욕이 부모님에게까지 미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똑같은 형태니까 이 문장에서는 능자 잘 기억을 해두시고 급자가 어디에까지 미친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원 법원하여 제사 필성하랍니다. 추자는 한참 뒤에 뭐뭘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추모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추자는 추모한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사모하는 것을 추모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원자는 나하고 살았던 거리가 멀다라는 뜻인데 먼 사람입니다. 나하고 살았던 시대가 먼 사람이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뭐가 됩니까? 조상이 되는 겁니다. 선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원자는 선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집안 선조를 뜻하는 말이고 우리나라의 선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 선조의 의미가 원자고요. 그 다음에 추자는 추모하다라는 말입니다. 먼 선조를 추모하여서 근본에 보답하라라는 말입니다. 먼 선조를 추모하며 근본에 보답하여서, 그 근본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몸뚱이를 가지고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어준 그 근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 조상을 추모해서 근본에 보답하여서, 그러면 먼 조상을 추모해서 그 나를 있게 해준 그 근본에 보답하는 방법은 육아에서는 뭐밖에 없습니까? 제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원 법원 자체가 제사를 뜻하는 말로 그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먼 조상을 추모하여서 근본에 보답해서 제사 필성하라. 이제 제사가 답이 나왔네요. 바로 제사는, 또는 제사를 지낼 때에는 필성, 반드시 성실하게 하라, 반드시 참되게 하랍니다. 이 성자가 참될 성자입니다. 이 신종추원이라는 말,
이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이 추원 법원 자체도 논어의 신종추원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그 공자의 말은 아니고 증자의 말입니다. 공자의 제자인 증자가 말하기를 신종추원이면 민덕귀후이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신종은 신자는 신중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종자는 사람의 일생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일생이 끝났다라는 말은 돌아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중하면 돌아가셨을 때를 신중히 하고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추원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먼 조상을 추모한다라는 말입니다. 돌아가셨을 때를 신중히 한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제사 말고 상례, 장례죠. 그러니까 신종이라는 말은 장례를 신중히 하라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추원이라는 말은 제사를 잘 정성껏 지내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종 추원이라는 말이 논어에 나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신종은 안 나오지만 추원이라는 말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출처는 어디에 있냐면 논어고요. 논어에서 추원 자체가 그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추원은 다른 의미로 절대 안 쓰입니다. 무조건 먼 조상을 추모해서 제사를 지내라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를 신중히 잘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먼 조상을 추모하면 이게 증자의 말은 이게 뭐냐면 그 정치하는 사람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민덕귀후 백성의 덕이 백성의 어떤 성품입니다. 백성의 성품이 두터운 대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후덕한 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일단 이 말 자체는 논어에 나온 말 자체는 정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 말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그걸 뭐 의미를 이렇게 가져온다면 일반적으로 부모를 섬기는 그 사람한테도 다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원 법원하여 제사 필성하라 라는 말이 논어에 나오는 구절이었다라는 거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논어 하기편 제일 먼저 나오는 편이고요. 뭐 나왔으니까 말씀드린 요 글자는 종결사입니다. 마침표를 뜻하는 말로 그렇게 쓰이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발음은 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선조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성실하게 참된 마음으로 하라라고 했냐면 비유선조면 아신갈생이리옵니다. 빗자 아닐 빗자죠. 유선조 선조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입니다. 선조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아심갈생 나의 몸이 갈자는 어찌 갈자 어찌 생겨났겠느냐 나의 몸이 어찌 생겨났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게 이제 가정문으로 가는 겁니다. 선조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문에서 부정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안일 빗자와 안이 불자 이 두 개가 기본적으로 부정으로 쓰이는 말인데요. 안일 빗자 다음에는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 명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이 불자 다음에는 동사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문법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빗자는 명사 부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자는 동사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번역을 있을 유자가 있는 것이 것이라고 명사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빗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 여기 아니 불자 써도 되죠. 불유선조면. 그러면 어떻게 번역하면 되냐면 선조가 있지 않았다면으로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빗자가 있기 때문에 선조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라고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조금 어색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 문장 이 두 개는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두 개가 통용해서 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그런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논어에 군자 불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라는 것은 한 가지 용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밥그릇은 밥 담는데 국그릇은 국 담는 데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군자는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은 그릇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릇이 아니다라고 하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준으로 하자면 분자 비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니 불자가 쓰였죠. 이거는 여기에 동사가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뭐냐 하면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다 라는 그 의미가 이 기자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 불기하면 군자는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한 가지 용도로만 사용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고 두루두루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군자 불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비자와 아니 불자가 그 부정이라는 의미는 같지만 기본적인 어떤 그 문법 기능은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금 하시다 보면 안 그런 것도 있네 하는 경우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나의 몸이 어찌 생겼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반문을 통한 강조의 형태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사친여차면 가위 효인이라. 의자 바로 나왔네요. 마지막에 나온 의자는 종결사, 좀 전에 여기 나왔던 거와 똑같죠? 마침표의 뜻으로 쓰면 되고요. 사친여차,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여차 이와 같다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이와 같다면입니다. 이와 같다 할 때 이 차자도 사실은 대명사죠. 이것과 같다라는 말인데 이 차자가 받는 말은 뭐겠습니까? 앞에 나온 전체입니다. 부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해서 은고여천하시니까 효도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들이 쭉 있죠. 이게 이제 그 하나의 마무리를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앞에 설명을 했는데 그것과 같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이와 같다면입니다. 가위 효인이라. 가짜.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만하다 라는 뜻입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만하다고 아까 능자와 마찬가지로 무슨 기능을 하냐면 조동사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 뒤에 뭔가가 와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말에서는 가희라고 이 가짜를 아까 능자를 능희라고 했듯이 가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온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그러면 뭔가 하나 붙어야 되겠죠. 위자가 이르다 말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가위하면 기본적으로는 말해야 한다, 말할 수 있다, 말할 만하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세 개 중에 선택을 하면 되는데 가위는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말할 만하다라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할 만합니까? 효라고, 효도라고 말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위는 많이 나오는 말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문장을 만들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이와 같다면 앞에 쭉 나온 대로 높은 나무에도 안 올라가고 깊은 연못에서 수영도 하지 않고 이렇게 쭉 그 부모님 근심 끼치지 않고 행동을 한다면 효도라고 말할 만하다 또는 효도라고 말할 수 있다까지도 번역될 수 있는 글자가 가위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쭉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불능여차면 금수무인이라. 불능은 아까 능자 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뭐 할 수 없다면 여차입니다. 이것과 같이 하다죠. 여자가 같이 할 여자입니다. 이것과 같이 할 수 없다면입니다. 이것도 앞에 쭉 나왔던 내용이죠. 우리말로 옮길 때면 옮기면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못한다면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면 말과 똑같죠. 이와 같이 할 수 없다면 금수무인이라. 금수가 하나가 뚝 떨어져 가지고 조금 번역하기가 까다롭긴 한데 그냥 문법 구조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번역하면 됩니까? 금수무의. 금수는 짐승이죠. 금자는 날아다니는 새, 그 다음에 숫자는 4발 달린 짐승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수, 이런 금수만도 못한 놈 할 때 그 금수 짐승입니다. 짐승과 무의 다를 바가 없다, 다를 것이 없다. 이거는 뭐 문법 구조를 따지지 말고 번역의 의미를 더 살려서 그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할 수 없다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그 능자의 기능,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짜의 기능 잘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주원 법원은 머릿속에 딱 담아두십시오.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신능연이면 예급 부모니라. 아신불연이면 욕급 부모니라. 주원 법원하여 제사 필성하라. 비유선저면 아신 갈생이리요. 사친여차면 가위 효인이라. 불능여차면 금수 무인이라. 예, 시간이 됐는데 그 다음 페이지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2, 3분만 더 주십시오. 읽겠습니다. 하구즉 사하여 위국 진충하라. 경신저령하여 애민여자하라. 일륜지 중에 충효위본이니 효당 간력하고 중즉 진명하라. 예, 하구즉 사하여 위국 진충하랍니다. 학 배우고서, 그러니까 학문을 하고서 보통 이제 이 우자는 여기서는 일단 배움이 넉넉하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배운 것이 학자는 배우다란 뜻도 있고요. 학문이란 뜻으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배움입니다. 학문이 넉넉하다란 뜻이고, 그 다음에 즉자가 뭐뭐하면의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움이 넉넉하면입니다. 학문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넉넉해지면, 이건 이제 뭐 아주 뛰어나게 되면 이런 말이겠습니다. 벼슬 하여서입니다. 그래서 벼슬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학문이 넉넉해졌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학문이 넉넉해지면 벼슬을 하여서입니다. 충분해지면 벼슬을 하여서 위국 진충하라. 위자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다란 뜻도 있지만 위하다란 뜻도 있습니다. 위국하면 나라를 위해서라는 말이죠. 나라를 위하여서 진충하라. 충성을 다하라라는 뜻입니다. 학문이 넉넉해지면 벼슬을 하여서, 벼슬에 나가서 위국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랍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육아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스릴 치자입니다. 수기치인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수양해가지고 그 목적은 뭐냐 하면 결국은 남을 다스려서 남까지 다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이제 육아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고요. 그걸 우리가 수기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대학에서 말하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도, 이 수기치인의 다른 말입니다. 그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은 나를 수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문이라는 것도 단순히 지식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인격을 다 포함한, 오히려 그쪽이 더 무게가 있습니다. 나의 어떤 훌륭한 인격을 수양해가지고 그것이 넉넉해지면 나가서 벼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논어에 나오는 구절에서 따온 겁니다. 자하가 논어에 나오는 거, 자하가 사이우즉학하고 학이우즉사라. 여기서 요 뒤에 부분이죠. 학우즉사 요 부분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개를 다 자하는 공자의 제자입니다. 이 두 개를 다 말한 겁니다. 그래서 벼슬을 하고서 이때의 우자는 남은 힘이 있다면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벼슬을 하고서 열심히 벼슬을 하고서 남은 힘이 있다면 그 남은 힘 가지고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이우즉사입니다. 학문을 부지런히 하고서 남은 힘이 있다면 벼슬을 하라. 논어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배움이 넉넉해지면 일단 그런 의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출처가 있는 말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신저령하여 애민여자하라. 이것도 뒤에 나오는 논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공자가 도천승지국하되 경사이 신하며 저령이 애인하며 삼인이시하라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경신저령이 우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경, 신, 절, 용. 이게 한문의 인용 방식입니다. 알지? 내가 가져왔다는 거 알지? 라고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논어를 안 읽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다 읽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따와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천승지국 하면 좀 시간이 좀 그런데 천승은 이 제후의 큰 나라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도자는 이끌 도자입니다. 밑에 마기촌자가 붙어있는 요 글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천승의 나라, 제후의 나라를 이끌 때에는 경사이신하며 경자는 신중히 처리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를 신중히 처리하여서 이것도 통치자의 덕목입니다. 이를 신중히 처리하여서 백성들한테 믿음을 주고 그게 경사의 신이고요. 그 다음에 절용하면 비용을 절약하는 걸 말합니다. 아무렇게나 막 비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국고를 비용을 절약하여서 백성을 사랑하며입니다. 뒤에 나오는 애인의 인자는 백성을 말합니다. 사민이시하면 백성을 부린다라는 뜻인데 시자는 적절한 때를 말합니다. 적절한 때로서 백성을 부리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적절한 때라는 거는 요즘 말로 하자면 농한기 같은 겁니다. 백성들이 한참 농사 지어야 될 때 토목공사 일으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글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이 경자는 경사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를 신중히 처리하고 그 다음에 백성에게 믿음을 주며 그 다음에 절용하여서입니다. 비용을 아껴서 비용을 절약하여서 애민 여자라. 애민도 지금 여기 애인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애민이라는 말과 같죠. 네, 이것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기를 여자, 자식과 같이 하라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애민 여자는 보통은 제가 앞에 이제 번역할 때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자식과 같다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전체 앞에 그 애민 자체를 목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백성을 사랑하기를 자식과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뭐 논어의 요 구절에 이거 올라가 버렸네요. 줄어드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륜지 중에 충효 위본이니 효단 간력하고 충직 진명하랍니다. 인간 윤리의 가운데 갈지자는 주격조사로 쓰였겠죠. 인간 윤리 중에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인간 윤리라는 건 오륜입니다. 부자유친부터 군신유의부터 하는 그 오륜을 다 말하는 거죠. 인간의 윤리 가운데 충효 위본이니 충성과 효도가 위본 위자 뭐뭐이다로 번역을 해도 되고요. 뭐뭐가 되다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근본이 되니 근본이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오륜에서 말하자면 군신유의, 부자유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충과 효를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 윤리 가운데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위본, 근본이니 하면 위자를 이니로 부른 거고요. 그 다음에 되다라고 풀면 근본이 되니라는 말입니다. 충즉 간력하고 효단 간력하고 충즉 진명하랍니다. 효도는 마땅히 간력 당자는 마땅할 당자고 마땅히라는 부사로 쓰이고요. 갈자는 다할 갈자입니다. 간력하면 뭐겠습니까? 힘을 다한다. 다할 진짜 써서 우리 진력한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효도를 할 때에는 마땅히 힘을 다하고 마땅히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말의 서술어에서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겠죠. 효도는 마땅히 힘을 다해야 하고 충직 진명하라.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입니다. 그래서 즉자가 뭐뭐 한다 면으로 쓰였는데 뭐뭐는 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충성은 진명하라. 목숨을 다하라라는 뜻입니다. 목숨을 다한다라는 말은 목숨을 바친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구즉 사하여 위국 진충하라. 경신절영하여 애민 여자하라. 일륜지 중에 충효 위본이니 효단 간력하고 충직 진명하라. 예.